자, 오늘 두 번째 회계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컨설팅에서 두 번째 거 들어가겠습니다. 경영혁신과 ERP. 자, 경영혁신과 ERP에 저번 시간에는 그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은 기출문제에 대비해서 이론 문제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성평가 첫 번째 거. 다음에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지 않은 것은 첫 번째, ERP란 기업 내에서 분산된 모든 자원을 부서 단위가 아닌 기업 전체의 흐름에서 최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ERP는 도입할 때 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는 리드 타임 감소, 고객 서비스의 개선, 투명한 경영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RP란 기업 내 회계, 인사, 생산, 자재관리 등의 각 시스템별로 개발, 운영되어 의사결정에 이루어진다. 네 번째, ERP에 구축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관심과 기업 전원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우리에서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지 않은 것은 1번, 2번, 4번은 적합하지만 세 번째, ERP란 기업 내 회계, 인사, 생산, 자재관리 등의 각 시스템별로 개발 운영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것은 MRP를 얘기하는 거예요. ERP는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우리가 개별 운영되어 있는 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번이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ERP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듈화, 그 다음에 통합성, 글로벌, 단일성은 아니라고 그랬죠. 금방 1번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ERP의 특성보다도 이 특징을 제가 좀 한번 더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다국적, 다국통합, 다언어, 통합 업무 시스템, 네,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의한 리엔지니어링의 지원. 그래서 여기 BPR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통합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단기간에 도입과 개발 가능, 오픈 멀티 벤더, 중복 업무의 배제 및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명 경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ERP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세 번째 거, ERP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판매, 생산, 재고 관리 등의 시스템이 상호 연동하여 사용자가 요청하는 작업을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 시스템이다. 자, 우리가 ERP는 통합 시스템이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두 번째, 업무의 표준화, 자료의 표준화에 의한 시스템 통합으로 전사 차원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의 일관성 유지는 가능하나 관리의 중복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것이 여러분들 ERP에 관련된 설명 중 좀 거리가 먼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으로 하여금 글로벌 환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 시스템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3번에 우리 ERP에 관련된 다음에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번. 네 번째 거, ER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또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업의 업무가 통합된 시스템이다. 당연히 ERP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 최적화에서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한 시스템이다. 당연히 최적화가 된 전체 최적화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 권한 없이도 쉽게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기하실 때 기초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용자 권한 설정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부장이면 부장, 과장이면 과장, 말단서면 말단사원, 아니면 경영자면 경영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환경 설정의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지겠죠. 네 번째, 신속한 의사결정에 지원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당연히 이건 맞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해당하지 않는 것, 설명에 틀린 것은 우리는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아래 내용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ERP는 생산, 회계, 인사, 물류, 구매, 무역 등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각각의 개별 시스템이다. 각각의 개별 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ERP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죠. 개별 시스템이라는 것은 MRP 1, MRP 2에서 1970년도, 1980년도에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우리 1990년도부터 우리 2000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5번에 1번은 답이 되겠고요. 먼저 두 번째, ERP는 용어는 가트너 그룹에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렇죠? 가트너 그룹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어요. 미국에. 세 번째, 기업의 형태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ERP도 변화한다. 당연히 ERP는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점점점 그 변화무쌍한 것을 다 접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가는 우리가 ERP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다. 네 번째, ERP의 소프트웨어는 경영 혁신의 도구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정보 소프트웨어에 많은 우리가 의미를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거,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혁신 전력 기법이다. 주로 정보 기술을 통해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경영 기법인데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인 그리고 전면적인 혁신을 강조하는 이 기법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식경영, 벤치마킹, 리스트 처링, 그다음에 리엔지니어링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네 번째 리엔지니어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RP 발전 과정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갖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MRP1, MRP2, ERP1, ERP2, ERP2가 이 ERP 확장 ERP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RP1과 MRP2는 개별 정보 시스템이고 ERP서부터 ERP2, EERP라고 얘기하겠죠. 여기는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ERP1은 기업 내에서만 우리가 통합으로 하는 것이 ERP였으면 2000년도 2월 이 ERP, ERP2는 기업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고객과 아니면 우리 상대방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과 같이 협업해서 우리가 통합정보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ERP1과 ERP2의 차이점은 ERP1은 국내 우리 기업 내에서만 우리 회사에서만이 이루어지는 통합정보 시스템이지만 이 ERP 확장 ERP는 기업과 기업 간 아니면 기업 간의 외국 기업 또 기업 간과 고객 간의 서로 협업 단계로서 통합정보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7번에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MRP1이라고 하는 거죠. MRP라고 하는 것은 우린 자재 소요량 관리고 MRP2라고 하는 것은 제조 자원 관리. 여기서 이제 원가 절감을 하게 되겠죠.
원래는 MRP1에서는 생산을 비롯된 것이고 MRP2는 이때부터 제조 자원의 관리, 원가를 절감시키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제 ERP1에서는 전사적 자원 관리로 변했고 이 ERP2라고 하는 것은 확장 ERP로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세대 언어까지 우리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 거, ERP 발전 과정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라고 나왔죠. 그런데 요걸 발전 과정에서 요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기업 생산 계획과 부품표, 재고 정보의 세 가지를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제조 일정과 자재 생산, 조달 계획을 계산하는 기법으로 소요 자재를 적시, 적소에 공급하여 기업의 재고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요것이 우리가 MRP1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는 8번, 1번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MIS라고 나온 거죠? 요거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1960년대 경영정보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그냥 그냥 전자계산기처럼 그냥 단순한 기능을 했었고 MRP1에서는 자재 수급 관리와 재고의 최소화를 했었고 그 다음에 MRP2에서는 재고를 최소화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원가를 절감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원가 절감이 이때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 이 ERP는 확장 ERP로 발전해 간 겁니다. 아홉 번째 거, 다음 중 BPR, 업무 재구축, 업무 재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업무를 과업 중심이 아닌 결과 중심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재설계에서 처리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의 처리 업무를 수행,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나 통제 기능은 처리 과정 외부에서 존재한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영비전과 프로세스의 목적 설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여기 9번에서는 몇 번이 되겠습니까? 외부의 존재는 아니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게 답이지만 한번 BPR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같이 더 보겠습니다. BPR이란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로서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특히 컴퓨터의 힘을 이용할 수 있게 회사의 조직 등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ERP의 효과로서는 BPR이죠. BPR의 효과는 근본적인 생각, 혁신적인 업무 재설계, 비용과 시간 및 품질 개선에 효과를 두고 있고요. 자, BPR의 목표는 원가, 품질, 고객 만족, 주식의 가치 등의 관점에서 측정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기서는 3번에 볼 수 없는 것이죠. 10번 다음 ERP 구축 절차에 대한 순서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우리는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구축을 먼저 한 다음에 구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번에 2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단계로서는 분석, 이거는 AS, IS, 우리가 P4, BS 나오죠. P4 서비스 나오겠고, 애프터 서비스 나오겠죠. 인 서비스 나오겠죠. 이런 서비스는 함으로써 파악을 함으로써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 우리 현재 우리가 기업에서도 요구하는 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단계로서 설계, 우리 토비 프로세스, 이 토비 프로세스만 나오면 설계 범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의 도출,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분석을 하고 요구 대상의 선정 및 추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한 상태에서 3단계로서는 구축, 요것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모듈 조합, 잘 나옵니다. 모듈 조합 및 테스트는 구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단계에서는 이 모듈 조합과 테스트했으면 우리가 시험 가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평가해야 되겠죠. 이것이 구현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ERP의 구축 방법 중에서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석 단계라고 했습니다.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앞에 수업 것처럼 ASIS 파악, 현재 시스템 문제 파악, 그다음에 토비 프로세스 도출이라고 나왔네요. 그다음에 TFT 결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각 부서에 우리 제일 잘난 사람들이죠. 잘난 사람들을 뽑아서 만든 그룹을 TAT 결성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여기에 해당돼서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토비라 그랬죠. 토비 프로세스. 이 토비 프로세스는 설계 범위만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한 사항은 이렇게 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모듈 조합과 테스트는 구축. 그다음에 토비 프로세스가 나왔을 때는 설계. 그다음에 분석은 ASIS 파악.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해서 여기에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는 여기서는 3번 투비 프로세스, 다시 말해서 설계 방법에 우리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12번 다음 중 ERP의 4단계 구축 과정에서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경영 전략 및 비전 도출, 그 다음에 목표와 범위 설정, 현재 시스템의 문제 파악, 모듈의 조합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또 4단계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듈의 조합에 대해서는 모듈 조합은 구축에 해당되는 거죠. 이 특이한 시점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우리가 그 ERP 역사에 대한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3번 ERP 구축 절차 중 모듈 조합화와 각 모듈별 테스트를 한 후 통합 테스트를 하는 것은 어느 단계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합 테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금방 또 많이 했었죠. 테스트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구축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이 네 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 단계로서 한번 여러 가지를 풀고 있습니다. 14번 ERP 구축 절차 중 패키지 기능과 토비 나왔네. 토비 뭐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토비 프로세스와의 차이 분석을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기선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능적 특징과 우리가 기술적 특징이 있다 그랬죠. 우린 기술적 특징은 우리가 4세대 언어로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뒤에서 다시 또 보겠지만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죠.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의 지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요거는 기능적 특징에 뭡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통합 업무 시스템의 중복 업무의 배제 및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기능적 특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공통화 표준화 만들었어요? 자, 베스트 우리 프로젝트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불투명 경영의 수단으로 활용이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는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으로 우리가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적 특징, 기술적 특징에 우리가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기술적 특징을 먼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특징은 4세대 언어 개발, 그 다음에 광경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채택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객체 지향 기술의 사용, 그 다음에 캐스트쿨 기술, 그 다음에 인터넷 환경에 이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티어 환경 구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적 특징에서는요. 다국적 다통화 다원화 지원, 중복 업무의 배제 및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선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의한 BPR 지원, 네, 오픈 멀티 벤더, 네,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프로세스의 정의, 경영 정보 제공 및 경영 조기 경비 체계 구축, 실시간 처리죠. 그 다음에 투명 경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기능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투명 경영이지 불투명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선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우리가 BPR 지원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 업무도 나와 있고 다국적 다통화 언어 지원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니까요. 16번 다음 중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1번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준의 평준화, 두 번째 투명 경영수단의 활용, 세 번째 담당 부서 업무의 전문성 및 정보의 비공개, 네 번째 중복 업무의 허용 및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이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ERP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1순위로 알아야 될 것은 투명 경영이에요. 그 투명 경영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RP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거기에 자기 직책에 맞게끔 환경 설정은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RP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영업, 생산, 구매의 재고, 회계, 인사 등의 회사 내 모든 단위 업무가 통합되어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처리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정보는 하나만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는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로 어느 업무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또한 시스템의 개방을 통하여 각 부서 및 공급자들에게 자료의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원화된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것이 투명 경영이란 얘기겠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7번 ERP의 기능적 특성이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한번 또 얘기했었죠. 중복 업무의 배제 및 실시간 정보 처리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자, 패키지이기 때문에 단지 교육에 필요한 뿐 컨설팅이 불필요한 시스템이다. 이게 좀 이상하지요. 그렇죠? 세 번째,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 수용한 시스템이다. 경영자 정보 제공 및 경영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자, 7번은 우리는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기능적 특징,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다음에 ERP의 기술적 특징입니다. 이제 기능적이 아니고 기술적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기술적 특징에서 첫 번째 중복 업무의 배제 및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변경의 프로세스의 변경에 대하여 파라미터의 지정에 의해 프로세스의 정의, 이거는 지금 기능적을 얘기하네요. 1번, 2번도. 3번 실시간에 처리되는 경영항에 이용하는 경영정보 제공 및 경영 조기 경보 체계 구축. 이것도 기능적이네요. 강경 채택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이걸 보시면 우리가 강경 데이터베이스 우리 시스템 요거 채택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적 특징은 여러분 다시 한번 4세대 언어, 그다음에 강경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채택이고 객체 지향 기술 사용, 케이스 콜 기술, 그다음에 인터넷 환경에 이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 티어 환경 구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19번 A 회사는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성공적으로 ERP를 도입하기 위한 요소가 아닌 것은 첫 번째, 우수한 ERP 패키지 선정. 두 번째,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기업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업무 단위별 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4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ERP 도입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실패 원인도 있지만 성공 요소를 여러분들이 좀 먼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봤습니다. 1번, 경영자의 관심과 기업 전원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번째, 경영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우수한 ERP 패키지 선정한다.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IT 부서의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업무 단위별로 추진하지는 않는다. 여기 지금 4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을 가급적 최소화시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입 성공 요소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번. 다음 내용 중 ERP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업무 수준의 평준화, 투명 경영 수단의 활용, 담당 부서 업무의 전문성 및 정보의 비공개, 중복 업무의 허용 및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이것은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명 경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이것도 한번 제가 똑같은 거지만 ERP 특징에 대해서 한번 더 써드렸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21번 다음 보기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는 용어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뭐는 원가 품질의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극적인 개선을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재설계, 재구축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이건 BPR이 되겠죠. 그 사람들 답은 1번인데 우리 BPR은 비즈니스의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나왔죠.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하여 특히 컴퓨터의 힘을 이용할 수 있게 회사의 조직 등을 재편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BP의 효과로서는 근본적인 생각, 그 다음에 혁신적인 업무 재설계, 비용과 시간 및 품질 개선, BPR의 또 목표로서는 원가, 품질, 고객 만족, 주식의 가치 등을 관점에서 측정되는 프로세스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있다라고 나왔어요. 여기 이제 BPR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22번째, 다음 중에서 ERP 도입의 직접적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은 첫 번째, 기업 내부의 정보의 인프라 구축. 두 번째, 인터넷 비즈니스의 구현 기반. 세 번째, 인터넷 사용 요금의 감소. 3번이 좀 이상하죠? 네 번째, 기업의 경제력 강화라고 나왔습니다. 경쟁력 강화. 요거는 3번이 되겠죠. 요거는요. 자, 23번째 거.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즈니스의 프로세스 혁신, 그 다음에 리드 타임 감소, 세 번째 품질 향상 및 업무 감소, 네 번째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어떤 데겠습니까? 세 번째 거죠. 그렇죠. 업무에 감소한다는 거. 품질 향상 및 업무 감소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 한번 볼게요. 도입 예상 효과로서는 자,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재고 물류 비용 감소.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가 되겠고 장부와 실제 재고가 일치할 정도로 만들어줘야 기말 재고가 적으면 적을수록 재고가 말하자면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겠죠. 고객 서비스의 개선,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 부서별 사업장별로 손익관리를 별도로 하겠고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의 소요기간 단축, 리드타임 감소, 그다음에 결산 작업의 단축, 원가 절감, 투명한 경영, 표준화, 단순화, 코드화,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 단축,
태신 정보 기술 도입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우리 ERP 도입 예상 효과 많이 나오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24번 다음은 ERP의 성공의 10계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라. 두 번째, 도입하고자 하는 ERP 시스템의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접목하라. 우리는 ERP는 점점점 발전하는 건데 그대로 접목하면 문제가 좀 있겠죠. 세 번째,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말라. 네 번째, 기업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의 ERP 시스템을 보지 말라. 자, 여기에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쉽게 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업무 상태를 그대로 고수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라.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말라.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말라. 프로젝트 관리자와 팀 구성원의 자질과 의지를 충분히 키워라.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말라. 기존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에 ERP를 보지 말라. 최고 경영진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말라. 업무 단위별 추진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BPR을 통한 완전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가 선행 또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 ERP는 BPR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25번 ERP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경영자의 관심과 기업의 전환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경영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으로 구성, 우수한 ERP 우리가 패키지 선정이라고 나와 있죠. 도입 초기에서만 교육훈련 실시, 여긴 4번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은 우리가 ERP는 경영서부터 초기에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ERP는 계속 우리가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업데이트하면서 항상 또 교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자서부터 말단서원까지 우리가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회계관리 이론 정리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의 진도를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